주제 발표, 세 번째 주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K디자인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한국친환경디자인협의회 회장이신 호남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송진희 교수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송진희 교수님께서는 한국친환경디자인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개발원 이사, 광주디자인센터 이사, 여수세계박람회 연구위원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주실 텐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송진입니다. 먼저 멀리 해외에서 그리고 국내 곳곳에서 우리 지역 전라남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지금 가고 싶은 섬 가꾸기 그리고 숲속의 전남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나무 축제, 청자 축제 그리고 국가정원 박람회가 개최된 생명의 땅으로서 2016 세계 친환경 디자인 박람회가 바로 어제 이곳 나주에서 성대한 막을 열었습니다. 오늘 친환경 디자인 국제 심포지움을 위해 이곳까지 오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한국의 전통문화유산과 지속 가능한 K-디자인, 즉 코리아 디자인 DNA를 중심으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평을 넓혀서 한국의 사상과 철학이 디자인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문화유산에 나타난 디자인 DNA가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디자인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집단의 여러 가지 생각의 체계인 사상은 다양한 문화를 창출하고 또 다양한 문화는 생활 양식을 낳습니다. 생활 양식에 따라서 우리는 용품이나 제품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제작하는 행위가 곧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사상과 문화와 디자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죠. 자, 21세기의 디자인적 가치는 산업화 시대 이후에 환경 오염을 줄이고 최대한 인간을 배려하자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디자인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들이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동양 철학적 사유와 일맥상통하고 있어서 지금 아시아는 국제적으로 많은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동양 철학의 발원인 공자의 핵심 사상은 크게 인을 지향하고 예를 실천하는 두 가지 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맹자는 인을 강조하는 성선설을, 순자는 예를 강조하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맹자의 사상을, 일본은 순자의 사상을, 그리고 중국은 동부에서는 맹자, 서부에서는 순자의 사상을 받아 중용 사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의 사례를 보시기 전에 우리 한국 디자인에 담아있는 한국의 고유 사상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5,000년 전 동이족 때부터 하늘을 지향하는 민족으로서 사람됨을 강조하는 인사상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자, 건국신화에 나오는 단군의 홍익인간 개념도 같은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5,000년 전 상고대 동이족 때부터 강조되었던 이 인사상과 그리고 인사상을 본격적으로 체계화시킨 공자의 육아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인본 정신이 한국 정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도가의, 즉 노자와 장자의 무위자연사상과 인간과 환경, 자연과 환경은 처음부터 둘이 아니라 하나였다는 불가의 불의사상이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문화유산의 디자인 속에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컨셉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경의 가치를 두는 개념으로, 디자인 개념으로 우리가 에코 디자인, 그린 디자인, 그리고 서스테이너블 디자인을 얘기를 합니다. 사회와 환경과 경제의 균형을 이루는 이상적인 개념은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라고 하죠.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을 살펴보면 지금 보아도 아주 좋은 신미성, 기능성, 독창성 등 좋은 디자인의 조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무위자연성이 거의 모든 문화유산의 기본적인 디자인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성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친환경성인데요.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성의 철학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사례를 보러 가실까요? 옛부터 우리 민족은 흰색을 좋아하고 흰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민족 정신이 담겨 있는데요. 흰색은 신성한 빛으로 여겼고 또 청정 자연에 가장 가까운 순색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료를 쓰지 않은, 염색을 하지 않은 흰 옷을 즐겨 입었던 것입니다. 중앙박물관에 있는 조선시대의 백자 디자인도 역시 흰색인데요. 형태도 좀 찌그러져 있죠. 자, 자세히 보시면 이러한 소박한 색감과 일그러진 미완의 형태는 일부러 완전함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연스러움을 표출하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동시에 대범성과 역동성을 또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도가의, 노장의 무의 자연 사상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자연미의 최고의 수준인 미무미의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맛이 없는 것이 참맛이다, 색이 없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색이다라고 말입니다. 네, 보자기인데요.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 가방이 없었을 때 우리는 이 보자기에 책을 싸서 어깨에 두르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허리춤에 매기도 했습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옛것이 촌스럽다고 구박하고 사라져가는가 했는데 이것이 요즘에 다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담아도 죽은 공간 없이 아름다운 최고의 포장 디자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자기 한 장이 네모진 케이크 상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꿀단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멋진 와인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커튼 같은 가리개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또는 소파 위에 방석 위에 쿠션으로 다시 재탄생하기도 합니다. 자,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끊임없이 재활용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포장이 또 있을까요?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다기능적 하이브리드 디자인이죠. 가구박물관에 있는 600년이 넘은 전통 책장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다지 화려하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습니다. 투박한 나무색 그대로이고요. 장식도 기교도 없는 자연의 형태와 이 색상은 자연의 본성을 담으려고 하는 우리 민족의 정신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600여 년 전의 책장인데 요즘 유행하는 모듈형으로서 지속 가능한 다기능적 모듈형 디자인입니다. 자,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혁신적인 난방 시스템인 한국의 온돌입니다. 한국의 온돌은 난방과 취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다목적 다기능 디자인입니다.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면 솥에서는 조리가 되고요. 그 열은 방 안으로 들어가서 방 바닥을 데핍니다. 그리고 연기는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유럽에서는 이미 바닥 난방의 건강성을 깨닫고 바닥 난방이 되어 있는 집이 가격도 비싸고 인기도 아주 좋습니다. 미세먼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자연석과 황토로 만든 한국의 온돌 침대가 세계 표준을 만들어낸 것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디자인으로 한국의 온돌의 디자인 DNA가 그대로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곳에서부터 반경 한 70km 이내에 있는 우리 전라남도 지역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까이 극락강 주변에 자그만치 2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비단 조각과 깨어진 칠기 조각입니다. 자, 이것은 이미 2000여 년 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이곳에서 비단을 짜고 칠기를 사용하고 쪼겸색을 했다는 근거인데요. 나주시는 천연 염색을 육성해서 문화산업의 메카로 지금 거듭나고자 합니다. 바로 어제
친환경 박람회장의 도입부에서 휘날리던 쪽빛 바닷 물결이라는 천연 염색 작품도 2000여 년 전부터 계획되어 온 디자인 DNA의 산물인 것이죠. 영산강 유역에 가면은 전라남도 나주시 바로 이곳입니다. 보감리에 많은 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3호 고분 안에는 400년 동안 한 고분 내에 41기의 서로 다른 매장 시설이 발견이 되어서 세계 최초의 벌집형 아파트형 고분이라는 신조어를 낳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아파트형 고분으로서 최소한의 공간에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효율성이 뛰어난 디자인입니다. 자, 최소한의 공간에 최대의 정보를 집적시켜야 하는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러한 아파트형 고분처럼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 DNA가 바탕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라남도 장성에 가면은 글자 한자 새겨지지 않은 하얀 비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3대 청백리 중에 한 사람인 아곡 박수량 선생의 비인데요. 당시 임금 명종이 서해바다 암석을 골라 하사를 하면서 비문을 새기다가 자칫 그의 맑은 덕에 누가 될 수 있으니 글자 한자도 남기지 말고 백비라 하라고 했습니다. 자, 혁신적인 이 브랜드 네임과 파격적인 간결한 디자인 아이디어,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대한민국의 신임 공무원이 임용 초기에 거의 모두 이곳을 거쳐서 청백리 정신을 배우는 지속 가능한 교육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인식은 곧 세계관이라고들 하죠. 한옥의 공간은 도가와 불가의 영향으로 자연과 하나 되는 공간 개념으로서 문 안과 문 밖이, 즉 안팎의 구분이 좀 모호합니다. 자, 그 사례로서 나타난 거가 담양 소세원에 가면은 문을 들어서 여는 들어 열개문이 있습니다. 이 들어 열개문은 문이지만 때로는 벽체가 되기도 해서 공간의 확장성과 가변성이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전통주택뿐만 아니라 현대의 인테리어 디자인으로도 아파트에도 그리고 기관이나 정부 청사에서도 벽체나 문으로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아주 간결하게 디자인되어서 공간 활용을 위해서 한 번 더 접어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아주 굿 디자인으로 호평받고 있죠. 자, 극락강 주변에서 2100년 전에 또 이러한 바람개비 문양 칠기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파문 칠기라고 하는데요. 이 파문은 전 세계적 공통으로 햇살과 태양을 상징하는 디자인입니다. 지리적으로 전남의 품 안에 있는 광주광역시는 오래전부터 빛고울 광주라고 불려졌습니다. 자, 언제부터 빛의 도시였을까요? 이 파문의 디자인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2000여 년 전부터 이 지역에서는 빛을 상징하는 문양을 이 지역에서 사용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찬란한 문화와 디자인 DNA가 바로 오늘날 광주시를 빛의 도시이자 광산업의 도시이고 그리고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로 거듭나게 또 지속 발전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조선시대 정원 양식의 진수라고 하는 소세원 정원인데요. 무위 자연사상의 영향으로 한국의 정원은 한국의 정원과 자연과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정원이고 어디까지가 자연인지. 말하자면 자연의 한 조각을 뜰 안에 심어 놓은 듯한 그런 자연 정원을 아주 즐겨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지속 가능한 소세원의 자연 정원의 DNA가 오늘날 전남 순천시에서 개최된 국제정원 박람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게 하던
마중물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전라남도 구례에 가면요, 230년이 넘은 아주 고택 운조루가 있습니다. 당시에 나강군수 류이주가 여기에 살았는데, 이 나강군수 류이주는 이 고택 안에다가 이러한 쌀 뒤주를 제작해서 놓았습니다. 쌀이 들어가는 쌀통인데요, 그 앞에는 이렇게 타인능해라고 써 있습니다. 즉 아무나 열어도 된다는 것이죠. 배가 고픈 사람이면 아무나 열고 쌀을 가져가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운조루는 여느 집보다도 모든 굴뚝이 아주 낮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굴뚝이 낮으면 연기가 매캐하게 앞마당에 깔리기 때문에 안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도 이러한 키가 낮은 디자인을 했던 것은 주변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연기가 눈에 띄지 않도록 배려의 디자인을 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둠을 밝히는 아주 간단하고 가벼운 접이식 솔라퍼프 디자인이 한국인 전민수 씨에 의해서 디자인되어서 나눔과 배려의 디자인으로 세계인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글을 모르는 백성의 아픔과 서름을 가슴과 머리로 이해하고 배려해서 한 나라의 왕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창제한 글자, 세계 유일의 세종대왕의 한글입니다. 시계도 달력도 없어서 농사 짓기가 어려웠던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만들었던 장영실의 솥단지 시계 앙부일구는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12시간을 나타내는데 글을 쓰지 않고 12마리의 동물, 12지신 동물 그림을 간단한 캐릭터로 넣은 시각 디자인까지 첨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최고의 가치인 이타적인 디자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천 년 전부터 지속 가능한 디자인 DNA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거나 다시 용트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새삼스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주력 산업인 문화관광과 농수산, 또 신재생에너지, 정보기술 산업 등이 꽃을 피우는 데는 2000년이 넘은 이러한 든든한 디자인 DNA를 이번에 친환경 디자인 박람회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도약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섬 가꾸고 숲속에 전남을 만들고 농수산물에 친환경 패키지를 하고 또 친환경 공공 브랜드 디자인화를 하고 남도 르네상스 사업을 하는 등 알찬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지속 가능한 디자인은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울림을 주는 디자인은, 감동적인 디자인은 영원히 지속 가능한 디자인입니다. 오늘 여기 전남 나주에서 울린 친환경 에코가 큰 울림을 주는 에코로 발전을 해서 전 세계 곳곳에 메아리 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지속 가능한, 세계 각국의 지속 가능한 디자인 DNA를 서로 존중하고 발전시켜서 인류를 위해서 지속적인 울림을 만들어 나갑시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속 가능한 친환경 K 디자인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문화에 대해서 함께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송진희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